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은 과학 공부를 좋아하시나요? 과학 공부를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 이연이가 쉽고 재밌게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는 핫클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작업자들에게 가장 취약한 유해가스. 특히 여름철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사고는 그 치명률이 특히나 높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보통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질식사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생하면 한 52% 이상은 사망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에 한 번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건데 이런 안타까운 일을 예방하고자 이 공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지켜주는 가스 감지 볼. 사용법도 간단하다. 이게 유해가스를 측정하려는 곳에 불려 넣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작업자는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무선으로 가스 농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장에 진입 전 이 가스 감지 볼을 투척하는 것만으로 가스의 농도를 사전 감지. 저희가 블루투스 신호를 받기 때문에 최대 수십 미터에서 100미터까지도 신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공을 굴리는 것도 모자라. 이번엔 줄의 매단 기술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산업 현장이 평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맨홀이나 탱크 같은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스 감지기를 이렇게 매달아서 가스 감지 아래로 내려서 가스 감지를 할 수 있도록 낚싯대처럼 이렇게 릴을 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직접 착용해 작업 중 실시간 감지까지 돕는 웨어러블 타입의 감지기까지 개발했다고. 네, 이 볼과 이 웨어러블 가스 감지기 안에는 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볼 안에 내장된 센서가 유해가스의 종류, 농도를 감지 및 측정한단다. 저희는 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이렇게 세 가지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자의 가스 감지 볼. 다양한 유해가스들을 민감하게 감지해낼 수 있을까? 상자 안에 공을 넣고 가스를 주입해 보니 즉각 울리는 경보. 사용자들이 이 앱으로 원격으로 가스를 감지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가 감지가 돼서 알람이 울리면 문자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경고 이력이 남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주변에 있는 동료에게까지 실시간 위험 상황을 알릴 수 있어 보다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해진다. 산소 같은 경우는 19.5% 이하로 떨어지거나 일산화탄소는 30ppm, 황화수소는 10ppm 이상이 되면 경보가 울립니다. 또한 안전관리자가 작업자별 실시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단다. 포항에는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 누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그 사고를 보면서 항상 가슴이 아팠는데 초저전력으로 회로를 구동할 수 있는 칩을 저희가 개발했었는데요. 그 칩으로 가스 감지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편하고 오래 쓸 수 있는 모든 기술이 집약된 센서 구동 반도체 칩까지 직접 개발. 아주 작은 소형 전지로도 24시간 2년 내내 연속 구동을 할 수 있는 감지기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인정받아 다양한 특허 등록에 성공. 더 정확하고 즉각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현재까지도 꾸준히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작고 가벼우면서도 사용하기 쉬운 기기를 통해 더 많은 근로자분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싶습니다. 자유연상 기법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진술하는 심리치료 방법인데요. 우충환 박사는 이를 뇌과학에 접목해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원래 타인이 자기를 잘 모르기도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도 자기의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이 자유현상 검사를 통해서 사실 자기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자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지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바로 그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네. 그럼 이 과제를 누구나 할 수 있고 혹시 작가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작가님이 이거 작성해 주세요. 그럼 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PD님과 저는 좀 잠깐 나가 계시죠. 실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참여해 보기로 한 제작진. 특정한 제시어가 주어지면 참여자가 2.5초 안에 생각나는 단어를 빠르게 그리고 연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이 실험의 진행 방식인데요. 작가님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네, 없어요. 네, 그럼 이제 과제 시작할게요. 연예인. 사람. 만약에 나무라는 단어가 주어지면 이 단어에 의해서 또 생각나는 예를 들어서 열매, 과일, 저녁 식사가 생각날 수도 있고요. 가족이 생각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주어진 단어에 의해서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제 생각이 나는 그거를 이제 패턴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요. 이때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할 때 뇌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참여자가 단어들을 얘기하면 그 흐름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작진에게 방송이란 단어가 제시됐는데요. 이때 제작진이 떠올린 단어로 방송에 대한 제작진의 태도를 엿볼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들으면서 되게 감동스러웠는데 되게 도전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이 됐고 극복, 뭐 이런 과학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좀 미래에 이 작가님이 정말 약간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떠올라서 조금 울컥하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개의 제시어에 대해 실험을 거치면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각 단어별 인식과 자신과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지금 원의 크기가 반복한 개수거든요. 가장 큰 게 기쁨, 이제 고통 이런 단어도 한두 번 말씀하셨었고 이별. 제가 이 단어들을 반복한지 몰랐어요. 그죠. 네. 무의식 속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설렘, 기쁨 요 세 가지 단어가 작가님의 단어예요. 정확하게 이 개개인의 어떤 생각의 흐름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거든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이 내 마음의 어떤 흐름과 내 마음의 상태를 좀 알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것을 이제 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질시대의 시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현재의 환경 변화가 바위나 빙하, 심해 침전물 등에 뚜렷이 남게 될 것인가에 달려있다. 이 같은 지질학적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과거 지질시대를 구분한 흔적들은 자연에 의해 생성되었지만 인류세의 흔적은 인간에 의해 생성된 것이고 그 흔적의 대부분은 인간의 환경 파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파울 쿠리천 박사는 인류에 의해 새로운 지질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지질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다음 4가지를 이유로 홀로세를 인류세로 명명하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8,000년 전 인류가 농경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착 생활을 했고 인류의 편의를 위해 환경을 바꾸고 쓰레기를 매립하기 시작하면서 지구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 수많은 동식물과 각종 질병들이 인류와 함께 이동했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인해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1945년을 기준으로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 인류가 만들어낸 새로운 물질이 퇴적층에 쌓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인류에 의해 지구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난 지금의 시대를 학자들은 인류세로 명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인류는 끊임없이 지구 환경을 훼손하고 파괴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지구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우리가 이제 자연에서도 뭐 빙기, 간빙기 하는 자연 스스로도 이런 기온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의 변화 속도가 1000년에 1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자연보다도 지금 10배나 빠르게 기온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극단적인 날씨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0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극단적인 날씨가 지금 3배 이상으로 지금 증가가 돼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요. 그렇다면 지구가 되돌릴 수 없이 환경이 오염되었을 때 지구에 남은 인류의 흔적은 무엇이 될까? 인류세가 남길 화석 후보 중 하나는 플라스틱이다. 누군가는 플라스틱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이자 최악의 산물이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0년과 비교해 2배 증가한 약 4억 6천만 톤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가 매우 어려워서 수십에서 수백 년 이상 썩지 않고 토양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플라스틱은 46억 년 동안 물과 흙으로 이루어진 지구를 겨우 150년 만에 플라스틱 행성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마스가 필요한 이유는 거대해진 도시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를 가야 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용하죠. 이러한 번거로움이 싫어 많은 이들이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량이 늘어날수록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는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마스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과 개인용 수단을 이용해 이동 과정을 단순화시켜 최고의 편의성을 제공하려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의 의미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데 있죠. 물론 마스가 활성화되고 이용자 가까이 다가가기엔 아직 정책과 기술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통합 요금 서비스나 구독제 등 보다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고요. 민간 수단과 공공 수단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되어야 하죠. 아직은 이 공유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사고들,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 그 외 심각한 많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 다음 단계가 마스입니다. 자율주행이 완전해지고 모빌리티 교통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되는 시기가 온다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타고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가 아니라 무엇을 경험하느냐가 더 중요시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겠죠. 이쯤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한 세상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바로 적응하기 어려운 계층을 배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날로그적인 방법과 첨단 시스템이 적절히 결합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발전시켜야 가능한 거겠죠. 미래의 교통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말아야겠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행, 즉 교통과 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과 이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효율적인 그 이동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람의 그 편리함과 그리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최강기업에서 수처리 장치 말고 또 다른 네네. 걸 만드신다고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더우시죠? 네네. 그럼 이 날이 많이 더우면 그 강이나 연못 같은 데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녹조 현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예, 요즘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네. 녹조가 심해지면서 냄새가 난다든지 어떤 뭐 수생식물이 죽는다든지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수처리기를 생산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나온 레독스 기술을 이용해서 녹조의 그 엽록소만 파괴시켜서 네. 2차적인 환경 오염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를 전부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이 녹조 제거기를 그대로 그 호수나 연못 같은 데다 그냥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은 물속에 가라앉으면 여기에서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저희 녹조 제거기를 통해서 한번 이온화된 물이 나오게 되고 이때 이온화된 물 자체가 미량의 이제 과산화수소수가 섞여서 나오는데 이 과산화수소수가 강력한 뭐 살균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산화수소수가 녹조의 그 핵만을 파괴시켜 가지고 그 녹조만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연못 속에서 우리 생태계, 우리 물고기 친구들이 건강하게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녹조는 제거가 되고 여기에서 나온 아연 이온물들은 오히려 그 몸속에 더 좋은 그런 미네랄과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식물들이나 동물들, 물고기한테는 훨씬 더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또 다른 장치가 있을까요? 예,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예. 아까 앞쪽에 저희 정수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셨죠? 네. 예, 그 정수기는 사실은 한 가정만을 위한 건데 네. 지금 뒤에 보시는 이 정수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농촌이나 아니면 산간 벽지, 뭐 펜션이라든가 그런 곳에 한 마을 단위로 해서 그만큼 좋은 물을 드시게끔 그렇게 만든 마을 정수장 시스템입니다. 요 작은 거는 한 하루에 5톤 정도의 이 정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뒤에 있는 거는 하루에 30톤에서 50톤 정도의 정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마을을 위한 정수기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100여 가구 정도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녹조 현상 방지부터 이런 정수 시스템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한 물들을 책임지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관뿐만이 아니라 물 종합 전문 그 기업으로서 모든 물에 대해서 최고를 만들겠다라는 신념으로 지금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건강한 물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힘써주세요. 화이팅! 예, 감사합니다. 기존에는 고정화와 형광 염색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성수 박사는 이 현미경을 통해 전처리 과정 없이 살아있는 세포를 실시간으로 관찰하며 세포의 분화 과정과 질량 등을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쉬운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손흥민이 EPL을 몇 토골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각광을 받았는데 신문에 보면은 사진 한 장 나옵니다. 손흥민 V자 그린 거 하나 아니면 사진 하나 나오는데 정작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골을 어떻게 넣느냐를 궁금해하죠. 누구한테 패스를 받아가지고 손흥민 존에서 넣었다고 하는데 손흥민 존 중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런 걸 궁금해하게 되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있던 현미경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거품 세포의 변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약물 투입 후 특정 시간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3차원 홀로토모그래피 현미경은 생명과학 연구와 질병 진단의 틀을 바꿔놓았습니다. 이 분석법을 이용해 이성수 박사는 최근 또 다른 성과를 냈는데요. 통풍의 원인인 이 유릭 애시드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염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굴절률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 유릭 애시드 크리스탈을 직접 염색 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진단법을 한번 개발을 해봤어요. 이거 보면은 잘 찍히네. 네, 잘 나옵니다. 네, 이게 화살처럼 딱 해가지고 잘 찍히고 이게 이제 안으로 이렇게 직접 들어가는 거를 이제 봐서는. 뾰족한 크리스탈 물질이 세포 내에 침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게 되면서 통풍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죠. 이러한 방법이 이제 질환세포의 그 기전을 규명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는데도 아주 훌륭하게 연구를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아마도 이제 저희 성과가 많이 인정을 받았던 것 같고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리죠. 준비물은 물이 담긴 병과 고무줄 그리고 스타킹? 그 집에 하나씩 있는 이런 아무 스타킹이나 상관없습니다. 네, 구멍 나서 버려야 되는 걸로 하면은 좋아요. 물이 담긴 이 병 위에 요거 스타킹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덮어줍니다. 덮어요? 예, 이렇게 덮어주고 고무줄을 끼워줍니다. 고무줄을 끼워요? 네. 자,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쏟아지겠죠? 그쵸? 근데 우와! 이게 쏟아지지 않아요. 아니 이게 쏟아지지가 않네요? 네, 놀랍게도 이렇게 뒤집어도 전혀 물이 쏟아지지 않아요. 이야, 이거 신기하네요. 네, 근데 이렇게 만지면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쏟아지게 됩니다. 진짜 만지면 쏟아지는데 안 만지니까 안 쏟아져요? 네. 이야, 근데 이게 신기하네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네, 바로 표면 장력 때문입니다. 표면 장력? 스타킹으로 덮은 물통을 거꾸로 뒤집으면 스타킹 사이의 구멍으로 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지만 액체가 서로 뭉쳐 있으려고 하는 표면 장력 때문에 구멍 사이로 빠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그 과톡이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에서 그 탁구공으로 비슷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네. 탁구공을 물통 입구에 대고 이렇게 뒤집으면은 바로 쏟아질 것 같지만 그 표면 장력 때문에 쏟아지지 않고 버티는 거죠. 이런 표면 장력의 원리를 이용한 다른 실험도 있습니다. 비닐에 물을 담고 날카로운 연필로 푹 찔러주는데요. 이럴 수가? 여러 군데 마구 찔러도 물이 새지 않습니다. 비닐한 물이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응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또 다른 실험. 물이 담긴 세숫대야에 10원짜리 동전을 빨리 놓으면 바로 가라앉지만 포크로 살살 올리면 둥둥 뜨게 됩니다. 동전을 놓을 때의 충격을 최소화하면 물의 표면 장력이 깨지지 않아 동전이 뜰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평소에 예기치 않은 상황을 종종 맞이하게 되죠. 교통 상황실에서 돌발 상황은 더 흔하게 일어나는 몸의 배인 일상인데요. 때마침 모니터에서 이상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서울 분당수소로 서울 방향에 1차로에 고장 차량이 발생이 돼서 지금 그로 인해서 호미에 정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해당 정보를 도로 전강 표지, 홈페이지, 연계 기관에다가 상황 전파를 하고 2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유관기관에도 상황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소방관이 출동할 수 있도록 정보를 즉시 전달합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조치를 시작하는데요.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직원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교통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정보를 생산하고 교통관제를 통해 우리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의 관심은 탈 것, 모빌리티에 더 많이 집중돼 있지만 사실 교통의 개념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합니다. 사실 교통 인프라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물리적인 요소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이제 도로나 교량이나 아니면 좀 더 나가서 이제 항공에 있는 공항이나 아니면 역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나 물리적인 그런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인프라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들, 통신, 전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인프라의 가치 첨부가 돼서 조금 더 자동차가 교통이 더 원활하게 자동차가 더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프라가 기존에 있는 물리적인 요소에서 이제는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화하고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로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교통정보 시스템에 의지하게 됩니다. 차를 이용하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말이죠. 도로교통 시스템이 처음 등장한 건 1960년대 이후 자동차가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신호등도 없던 우리나라 도로에 80년대 후반부터 전자신호등이 세워졌고 그 이후부터 교통량에 맞춰 교통관리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는데요. 통행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정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라디오와 TV를 통해 전달되던 교통상황 정보가 지금은 도시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과 스마트폰을 통해 전달되고요. 지금은 수많은 이들이 그 디지털 정보에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핫클립 베스트를 통해서도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